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진행의 정재입니다. 화요일 양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급격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100포인트를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전일 대비 5% 상승해 2130대 위로 올라섰고요. 코스닥은 장중 상승폭을 2배 가까이 늘리면서 6% 넘게 지수가 오른 채 클로징벨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내리고 오르는 지수를 보면 도무지 변동성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러한 시장 속에서 확실한 재료 분석 방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또 이 시장 속에서 수익의 관역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롤러코스터 시장 속에서 멀미보다는 수익의 환호를 지를 수 있는 방법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히든 종목 같이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의 힌트 3가지를 듣고 같이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함께 남겨주시면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 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자, 오늘 수익 전략 세워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다행히 그 낙폭을 회복해내면서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급격히 움직이는 시장,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지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장인데 이 증시가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박스권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이 대북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제 증시가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바닥을 어디를 이제 디뎌주면서 박스권으로 갈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형성을 했었던 이제 저점을 봤을 때는 10선을 지지받고 오늘장에 이제 그 5선을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 대북 리스크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재확산, 2차 재확산 이슈가 중국의 이런 베이징으로부터 이제 또 파생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과 그다음에 북한의 이제 김정은 건강 이상설, 그다음에 트럼프의 건강 이상설이 나와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 침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 리스크가 미증시에 영향을 받았었고 이런 부분들이 어제장에 또 이제 과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이제 이 하락의 이 주 원인은 빅텍이나 이 방산주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왜 빠지지? 방산주가 왜 올라가지? 이런 물음표 속에서 어제 증시가 얼레벌레 또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 너무 과하게 갑자기 이제 많이 빠지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이끄는 시장에서 이런 이제 어떠한 작은 흔들림에도 강하게 매도가 나오는 것은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 요인이 이 증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락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쌍바닥을 찍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이제 매수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전히 이제 개인들의 매수 자금, 이 예탁금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예탁금 흐름을 봤을 때나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차라리 악재 해소하면서 바로바로 반등 나오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사이드카가 3개월 만에 이 발동을 하면서 오늘장에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장 마감하고 나서 또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까? 연락사무소를 파괴시켰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에 방산주가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시장입니다. 오늘 장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무엇이냐면 방산주도 올라가는데 제약바이오도 올라가고 반도체도 올라가고 히토류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이런 구분이 없이 올라갔다는 게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시장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제약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건재하고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강하다였습니다. 어제 장에 가장 적게 충격을 받았던 섹터가 제약바이오고 오늘 장에 강한 반등이 나왔던 섹터 역시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이 연락사무소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긴급 소집 회의를 했고 그 회의 결과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는 어떤 부분이냐? 미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되느냐인데 사실 이제 미국 나스닥만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상방 저항대를 계속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증시를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맞는데 어차피 저는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빠진다면 어제장에 이 형성했던 저점을 이탈한다면 진짜 완전하게 주식을 좀 쉬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정도로 조정받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종목에 집중을 하시면서 바닥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신다면 증시 흔들리는 거 끄떡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지수가 흔들리더라도 개별 종목, 강한 종목 찾는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한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갑자기 악재 이슈가 대거 몰리면서 어제는 급락이 나왔고요. 네. 오늘은 또 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실도 좀 나왔잖아요. 네. 이런 시장 속에 또 반등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요. 뭐 이제 앞서서 신사임당 전문가님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우선 이제 오늘 연락사무소 파괴와 관련된 공시는 네. 좀 이 정부에서 좀 뒤늦게 이 부분을 풀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주식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서 이 공개가 좀 늦어진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오히려 이제 종가 이후에 이 내용을 속보로 기사할 수 있게 만들어준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불안해지는 뭐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 같아요. 사고가 난 시점 자체가 2시 49분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보고받은 시간은 3시 이내가 됐을 텐데 이런 중요한 사항 부분들을 또 우리 주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의무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걸 30분 이상 늦춰서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 정부 관계자님들이 좀 조심을 하셔서 실시간 제공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장세를 갖다가 저는 이제 구살생 장세였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봅니다. 전거래일에 사실상 굉장히 장이 급락을 많이 해줬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의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공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서 또 중국에서의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어떤 부담 심리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큰 조정을 만들어내 줬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조정의 각도가 정상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오늘 새벽까지의 변동성 상승 요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오늘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할 수 있었다. 그래서 죽을 뻔했던 시장을 미국 연준이 구해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제 새벽 기조, 이제 오늘 새벽 기조에 연준이 기업들에 대한 회사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자기네들이 매입을 해서 방어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줬죠. 조금 있으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미국의 주요 90%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 대쇼크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업 자체의 회생성 문제 부분이 거론될 수 있는 급락 지수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연준의 이런 어떤 회사채 매입 방안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이 미국 기업들을 보호해줄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투자자들에게 자극시켜준 요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크게 밀릴 수도 있었던 시장이 글로벌 증시에서 반등 전환에 성공을 해줬고, 새벽 기조에 달러 강세가 급격하게 달러 약세 구조로 안정화되면서 우리 아시아 증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점에서도 이제 어제 반영받지 못해서 유럽 증시는 3%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받은 미 증시는 선물 1.5% 이내 범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미증시 상승력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에 내일 미치는 영향 부분들은 대폭적인 상승장에 대한 기대치는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증시는 이미 그 기대치를 어제 많이 밀린 만큼 다시 되올려줬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미증시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일 우리 증시는 보합권에서 추세를 진행할 걸로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 북한의 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장세에 대한 영향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직접적으로 급등한 분야는 방산, 그리고 급락한 분야는 경협 쪽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라든지 북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우려감이 높을 뿐 다른 종목들의 시간의 낙폭은 크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내일장 시장의 이 부분이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또 장중에 만약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장중 변동성에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오늘 장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은 이제 좀 쉬워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방송을 해드리면서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의 포지션 조절을 하는데 킥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이 흔들릴 수 있다면 빠르게 대응 전략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드렸고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대응을 해준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방송에서는 연동이 안 되지만 방산주 섹터에 대한 대대적인 매매를 감행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주셔야 되고 그걸 키워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2018년이나 2019년 같은 장세에 또 안 오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낭패로 갈 수 있다, 낭떠러지로 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오늘 반등장을 기회로 삼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계좌의 포지션 전략을 해가시는 전략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기회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의 기회 앞당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장 분석 먼저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히든 카드가 되어줄 전략 찾으러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뤄지는 더블 매치. 둘,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수익률 더블, 재미는 너 더블.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승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치열한 전략 대결.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이 시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을 이후로 이렇게 급격한 순위 변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목 전략이 정말 치열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종목들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속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종목들 가운데 앱클론 64%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상상 인더스트리나 많은 종목들이 티움바이오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을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이 바른손 ENA에 대한 궁금증을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저번 주에 악재가 나왔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의 수익률을 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종목을 정리하고 가는 것은 좀 상도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목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바른손 ENA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던 주요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지분 구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바른손 ENA가 이제 최대 주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바른손이 이 관리 종목 우려에 대한 그런 공시가 나와주면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앞전에 이제 상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을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증시에서 기다리고 반겼던 그런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이 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가계 신용 리스크라든지 기업의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저번 주에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지표는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지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쇄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이런 이제 다양한 악재,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그런 북한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제조를 한다든지 이런 극으로 치닫고 난 다음에 항상 이런 거를 이제 북한이 이제 빌미를 가지고 이제 물밑 작업으로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 중국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소통과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것을 이제 성취를 하는 그런 이제 조건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에 만약에 증시가 조금 더 조정이 온다면 실적주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적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바른손 ENA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 설국역 열차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방영이 되고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이제 이 온라인 상에서도 이제 굉장히 유통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실적 반영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올 악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 악재가 다 나왔다는 것은 더 이상의 나올 악재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호재에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수익률보다는 이 종목의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면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신뢰를 쌓는 그런 이제 방송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러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바른손 ENA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굉장히 눈에 띄고 있어서요. 앱클론은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티움바이오도 잘 올라가고 있지만 이 희귀 질환, 모멘텀이 좀 많은 부분 때문에 좀 더 기대가 됩니다. 티움바이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사실 혈장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혈장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전에 이런 골다공증 관련된 부분 이런 이슈들이 어제장에 나왔었는데 사실 증시가 빠지면서 이런 악재가 이런 호재가 좀 희석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약바이오는 그룹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증시의 영향보다는 개별적으로 바닥권에서 얼마나 자금이 들어왔는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이제 선점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18,000원대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까지 지금 이제 거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움직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티움바이오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의약품 지수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오늘 장에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용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미국 암호켓 관련된 섹터, 그 다음에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관련된 섹터, 그 다음에 혈장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티움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장 막판에 올랐었던 녹십자, MS라든지 이런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혈장 치료제 관련된 섹터 내일장에 좀 둘러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오늘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후속주를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사인단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전략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상한 전문가의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움바이오도 수익률 상승가 굉장히 좋은데 상한 전문가님의 종목 앞타바이오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앞타바이오도 이렇게 역시나 기대해 볼 만한 지금의 흐름인지 좀 알려주시죠. 예, 흐름 자체가 보면은 뭐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네. 치료제 임상 관련주기 때문에 뭐 신풍작이라든지 부강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등급의 재료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시세의 움직임이 뭐 상한가를 간다라든지 어떤 강세 기조 움직임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 측면에서의 추가 상승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인데 다만 부담이 되는 것은 이런 좋은 재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료가 발산되는 당일 기조 움직임이 아닌 상태에서 시장에 급락사유가 나와버리면 어차피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오 제약 분야 자체가 버티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유지는 이제 막 들어갔기 때문에 어차피 이 종목은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유지하는 관점에 있어서 시장에 어떤 또 한 차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 있어도 현금화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본다고 한다면은 역시나 어제 음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다 이런 음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거의 동일하죠. 갭상승 추세를 주고 양봉 몸통을 이제 올린 추세입니다. 다른 어떤 좀 더 강한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승력이 약했어요. 보통 오늘 여러분들이 시장 대비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어제 발생된 음봉 이상의 회복력을 주었느냐, 거기에 못 미쳤느냐의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시장이 혹시 꺾일 때 차후 회복력이 잘 나올 거냐, 덜 나올 거냐. 그러니까 그 종목별로 관리되고 있는 매수 주체심이 상방을 원하고 있느냐, 그게 좀 덜하느냐, 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승력 자체는 미진합니다만 뭐 워낙에 재료를 계속적으로 지속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또 기술적으로도 중요 구역대를 이미 넘어섰거든요. 보시면은 연말 연초 기조의 직전 최대 고점을 돌파했다가 밀렸다가도 다시 구간대를 관리해놨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레벨업하기 좋은 구조가 됩니다. 장에 어떤 심각한 훼손만 없다라고 한다면 연속 오늘 반등은 좀 미진했지만 연속 양봉 반등성과 함께 주가의 직전 고점 추세에 대한 움직임 돌파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장대 양봉의 기대치는 충분히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잘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바이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에는요. 상한 전문가님이 월요일에 이렇게 수익률 1위로 또 올라오셨어요. 그 비법 중에 하나가 또 빠르게 수익을 챙겨가면서 딱 수익을 잡고 있던 그런 것이 또 비법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매도한 종목들 중에서 또 혹시 오늘 짚어보고 싶으신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다양하게 짚어드리고 싶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머지 종목들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SK 디스커버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뭐 모든 투자자가 잘 수익을 즐기고 나오셨을 걸로 봅니다. 관련돼서 이제 제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SK그룹 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도 엄청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거의 2주, 3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점검을 해드린 종목에 해당을 하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공약 당시 초기 SK 바이오랜드 악재 때문에 동반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계속 손실 상태에서 추세 움직임들을 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드렸죠? 이 종목은 SK 바이오팜이라는 자회사 상장 이슈가 어차피 앞으로 나올 거고 그거 외에도 SK그룹 내에서 다양한 임상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코로나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장대 항목이 나온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시세가 뭐 다행히 이제 어제 장이 급락하기 전 기조 오전 부분에서 SK 바이오팜 상장 부분에 대한 이슈가 뜨면서 SK 그룹주가 다 같이 급등이 나왔었고 그 움직임 속에 목표 주가를 한 200~300원 남기고까지 급등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목표 주가 근처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들 차익 실현을 생각하셨을 걸로 보이고 뭐 안 했더라도 이제 오늘 추가 시세가 또 나왔죠. 그래서 아마 전체 우리 같이 매매했던 투자자분들이 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잘 내고 나온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SK 디스커버리 리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의 히든 종목 AS 진행해 봤는데요. 이제부터 새로운 전략 챙기로 출발하겠습니다. 정답 맞추실 준비 되셨죠? 지금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히든 종목의 힌트가 하나씩 공개됩니다. 저희와 같이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당 3가지 힌트 나가게 되고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같이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명을 맞히시면요.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게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 신사임당 전문가의 히든 종목 첫 번째 키워드가 화면으로 나갑니다. 텔콘 관련주, 오늘 또 바이오주 전략을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텔콘 관련주, 그중에서도 또 어떤 모멘텀 집중해볼까요? 이번 시즌에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결국엔 꼬아가지고 수익률도 꼬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법을 해서 제가 원래 잘하는 이제 주전공 쪽으로 이제 계속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장세가 불안하고 이제 제약바이오가 꾸준히 등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제약바이오가 더 갈 수 있냐, 증시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미 오른 종목은 뭐 매수하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권하지 않고요. 일단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 이런 특징들이 좀 보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파맵신 아마켓 관련된 종목인데 무상증자 이슈로서 상한가 가고 그다음에 쭉쭉쭉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ABL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넥신이라든지 등등등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특히 이제 제가 히든스탁에 편입을 했었던 뭐 앱클론이라든지 티움바이오까지 이제 꾸준히 이제 이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필승 요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에 이제 필승법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바닥권에서 이 박스권 행보, 그 다음에 이제 삼각수렴, 그 다음에 이 외인 기관들의 대량 매수가 이제 연이어서 들어오면은 급등시가 나온다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이중 항체, 면역 항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텔콘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텔콘, RF 제약이라든지 KPM테크, 그 다음에 한일진공까지 해서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더 이슈가 나와주면서 오늘 장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군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전략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바이오주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이 이슈를 빼놓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이 그 텔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휴머니젠 관련된 좀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좀 집중적으로 본다면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입니다. 이제 아직 안 움직였던 섹터들을 좀 본다면 줄기세포와 이 골다공증 관련된 이슈가 엮여 있는 섹터, 그 다음에 제가 티움바이오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린 FDA 뭐 승인, 희귀의약품 지정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세포치료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제라는 것은 일단 단발적으로 나와주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이 그 준비한 종목은 티움바이오, 파맵신, 뭐 제넥신 이런 이제 종목군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상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고점을 도전하는 종목들 보면은 뭐 셀리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셀리버리도 급등하고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종목군들이 이제 비슷한 섹터로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의 힌트를 조금 더 좀 쉽게 드리자면 이 종목을 알려드리고 싶다. 알리고 싶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박스권 돌파하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를 너무 어렵게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게 알려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힌트가 많이 되었을까요? 상한 전문가님, 추리 도와주시죠. 네, 굉장히 그 마지막 멘트를 듣기 전까지는 어려웠습니다. 네네네. 힌트가 텔콘 관련주. 그럼 텔콘 RFG와 KPM테크, 이제 그 뭐 쪽 위쪽 모회사인 한일진공 이렇게인데 한일진공은 동전주에서 추천 사유가 안 되고 네네. 나머지 두 종목은 상한가니까 가져오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남은 거. 예? 그리고 남은 게 뭘까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를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광범위한 거죠. 마지막에 알리고 싶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힌트가 됐는데 알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종목명 검색에 알리고를 딱 쳐봤어요. 그럼 뭐가 뜰까? 자, 그럼 뭐가 뜰까? 자, 제 힌트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종목이 하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리고 싶다라고 오늘 신사이다 전문가님께서 또 제약주 준비하셨는데 알리고 싶다 힌트 주셨습니다. 마지막 힌트 남아있죠?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제2의 ABL 바이오 공략. 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기술적 흐름 짚어주시는 거죠?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갈 것 같은데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이제 상장을 2018년도 이제 한참 이제 제약바이오가 강세일 때 이 상장을 했다가 제대로 된 상승이 못 나오고 무너졌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처음에 상장할 때 이제 이 적산벽 나와주는 구간에서 이제 이 저항을 맞았던 그 구간대를 다시 한번 저항을 여러 번 맞아주고 그 다음에 5선과 60선의 골든 크로스 나와주면서 이제 우상향을 해주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0, 20선까지 해서 이제 단기 이평선은 골든 크로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이 저항대를 돌파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ABL 바이오처럼 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파뮤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50, 20선 이제 골든 크로스 나와주고 이제 5선과 60선의 골든 크로스 나와주면서 제가 이제 뭐 이중항체, 암학회 이런 이제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늘 이제 이 차트상으로 설명을 했었던 종목이 이제 파맵신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상장하면서 꺾였지만 결국에는 이 종목도 이제 터치를 했던 구간대를 봤을 때 최근에 이제 60선 구간대를 이제 저항을 맞다가 돌파하면서 이제 거래량과 함께 우상향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흐름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 5선과 60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장대 양봉.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그 앱콜론 설명드리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상장된 지 좀 됐으니까 120선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0선 구간대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는데 박스권 상단 돌파할 때 장대 양봉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우상향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20, 60선까지 이제 정배열 들어가면서 시세 분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가 비슷한 자리에서 시간의 차이가 일주일 정도의 차이가 날 뿐이지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다 움직입니다. 뭐 다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증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수십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인데 코로나 치료제를 엮여서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한번 우상향 해주는 그런 이제 자리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급등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바닥권에 있는 제약 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의 움직임도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도 좀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와 같은 흐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추리 한번 보도록 하죠. 문자창 같이 보시죠. 문자창에 와 많은 분들의 정답이 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이 알리코 제약입니다. 매번 또 감사하다고 알리코 제약 임당이 미래다. 신사임당 전문가님 알리코 제약입니다. 알리코 제약 임당이 미래다. 알고 싶어요. 알리코 제약 신사임당님 알리코 제약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알리코 제약입니다. 하트라고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이 종목일까요? 잠시 후 진실의 종이 울리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고요.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합니다. 이번에는 상한 전문가의 히든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문자 참여 받겠습니다.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 방송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려요. 상한 전문가의 히든 종목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나갑니다. 불안정한 시장이죠. 급격한 지수 흐름만 봐도 정말 대단한데 이럴 네. 때 확실한 재료를 찾는 방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재료 나올 걸 알아야죠. 그게 제일 어려워요. 네, 재료 나올 거를 알아야지 거기에 근접 기간에 맞춰서 사놓고 그 재료가 나올 때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괜찮으세요? 많이는 없는데 요즘 바이오 제약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쪽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예정 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임상이 어느 정도에 될 거라든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뭐 부강약품 이런 거 얘기해 드린 것도 뭐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근접으로 다가오는 타이밍. 그래서 이제 6월을 바라보는 타이밍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이제 드렸었던 부분들이고요. 오늘 이제 제시해 드릴 이 종목은 더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 주 말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해놓으시면은 이제 시장이 혹시라도 중간 파동에서 꺾이더라도 그 재료에 의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수익 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불특정하지 않다면은 뭐 아무 걱정이 없죠. 사실상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비두기만 해도 급등, 가만히 수익 좀 들고 있다가 급등 나와서 수익만 내면 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화면을 잠깐 보겠는데 오늘 KPM 테크라든지 텔콘 RF 제약이 상한가에 들어갔잖아요. 장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선주들이 대부분 들어갔고 정상 종목에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사실상 거의 없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뿐이지 재료가 없는 종목은 급등까지 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상한가가 나온 이유는 앞서서도 신사임당 전문가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연구하고 있는 기업과 관련된 재료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급등 상한가가 나온 겁니다. 얘도 그렇고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뭐 굳이 한일진공까지는 볼 필요 없지만 그 모회사인 종목까지도 그렇고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거는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시한 종목은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대강 차트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재료가 곧 나올 그런 종목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시장 속에서 확실한 재료가 곧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거 미리 알기 어렵지만 이 흐름을 본다면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말쯤 이슈 기대해 본다고 하는데 무엇일까요? 두 번째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뮨메드와 관련한 이야기를 또 준비해 오셨네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임상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도 그렇고 네. 또는 그 외에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식이물질 치료 사업을 하고 있는 애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관련돼서 오랜만에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한 몇 달 전 그 2월, 3월 달 기조에 시세 움직임이 코로나19 기대치로 뭘 할 거다라는 게 나왔다가 한 달, 두 달 정도 쉬다가 이제 다시 재부각돼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뭐 기본적인 임상은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도 있고 또
재료가 나오는 타이밍이 돼서 재료와 함께 급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죠. 바로 이제 이뮨메드사에서 지금 관련된 이 종목이 진행하고 있는 항바이러스 코로나19 치료물질과 관련돼서 일상 부분들을 완료하고 지금 이상 부분들을 사실상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태인데 현재 직접적으로 치료에 대한 완전한 결과 부분들을 도출하는 타이밍이 6월 20일 날짜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뒤면은 이뮨메드에서 치료 결과 발표를 하고 이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줄 거란 얘기예요. 오늘 급등했었던 텔콘이나 이런 애들이 치료 물질 부분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만 가지고도 지금 급등해서 상한가를 간 사례를 놓고 보신다면 바로 며칠 뒤면은 여태까지 진행해 오던 부분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임상까지도 발표하는 타이밍이 불과 3거래일 정도, 4거래일 정도 내로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 딱 급등하기 전에 사놓기 가장 좋은 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이슈를 앞두고서 벌써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예, 몇 종목 안 됩니다. 이뮨메드 관련된 종목이 네. 여러분들이 치시면 몇 종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신사임당 전문가님은 아마 맞추실 거예요. 워낙 잘 너무 대놓고 이렇게 아니, 워낙 부담을 잘 주시면 찾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네. 일단 오늘 상승을 했었던 이제 네. 종목군들에 이제 좀 치중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다 올랐어요. 네. 그래서 뭐 올랐던 것 중에서 고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관련된 기업이 몇 개 없는데 한 대여섯 개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지분을 9% 보유한 일단 SV 인베스트먼트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일봉보다는 이제 주봉을 보면은 여기 이제 매물대를 이제 돌파를 해야 합니다. 이 종목도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상장에서 이제 창투사 관련된 이슈로서 날렸던 종목인데 이 SV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가 이제 지분을 보유한 조이스틱 이 종목도 이제 박스권 돌파하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크로젠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지금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 들어갈 때 장대 항봉 쏴주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저항대 돌파하면 가는 자리라 저는 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 조이시티 그리고 마크로젠 이렇게 세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 힌트 있으니까요. 이것마저 함께 만나보시죠. 수익 전담마크 하는 종목이군요. 네. 제 이번 또 수익률 대회에서 좀 큰 수익을 한번 전담 마크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택배가 여러 개가 있지만 네. 제가 전담 마크 하는 로젠 택배를 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로젠 택배 개인적으로 로젠 택배가 마크 해줬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제 수익을 전담 마크에서 저한테 딱 제가 하면 로젠 택배가 그 기사를 딱 발표를 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급등을 시켜주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쩌면 또 로젠 택배가 이렇게 네. 그 기업을 또 택배를 배송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이제 누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전담 마크를 이제 제가 해서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올라가게 만들려면 누가 줘야 되겠죠, 저한테. 그럼 또 로젠 택배가. 로젠 택배가. 마크는 제가 하지만 로젠 택배가. 네. 네, 마크 로젠 택배가 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선물 많이 챙겨가시라고 이렇게 힌트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상한 전문가님의 힌트를 듣고 많은 분들이 좀 추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역시나 종목들 이렇게 마크로젠입니다. 왕팬입니다. 마크로젠입니다. 마크로젠. 우노행 컴퍼니 이 종목도 있네요. 마크로젠 대부분 마크로젠이고요. 우노행 컴퍼니나 조이시티, SV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추리해 주시고요. 상한 전문가의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합니다. 자, 종목 공개 시간 찾아왔습니다.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먼저 신사임당님의 종목을 추리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진실의 종 올려보겠습니다. 진실의 종아, 올려라! 알리고 싶다! 알리코제야! 딩동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리 도와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도 챙겨볼까요?
전 방금 골든벨 나온 줄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학창 진실 게임, 시절이 좀 진실 생각이 게임. 났는데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는 이제 따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돌파를 못하고 있는 가격대가 이제 15,000원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제 분위기가 이제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이제 15,000원대 이하로 좀 매수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이제 하방에 이제 12,000원대,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22,000원대를 좀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이제 상장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버텼던 가격대가 또 이제 22,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2,000원대까지 가면서 좀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코 제약 오늘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매수비는 13,000원에서 17,500원, 목표 가격은 22,000원, 손절 가격은 12,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한 전문가님의 종목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리해주고 계시는데요. 힌트를 정말 잘 주셔서요. 네. 전담 마크할 이 종목 이야기 좀 네. 해주시죠. 우선 이제 지금 재료가 확실하다는 거죠. 이번 주 말이요? 네, 이번 주 말에 분당에서 대표가 직접 발표를 지금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바로 이제 임상도 신청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재료가 없는데 아직 주가가 급등을 안 해 있으니까 급등을 단기적으로라도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미리 잡아야 되겠죠. 바로 근접해서는 벌써 급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매매법 솔직히 아직 급등을 안 했기 때문에 선점만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매매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건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매매법만 아시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이 이제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이 언제 떨어질지, 떨어질 징후는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포지션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장이 떨어지기 전에도 매매 대응을 하면서 방산 섹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매매 부분들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어떤 징후를 보이면서 떨어지는지, 떨어지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장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계좌 보전 및 유지 관리가 편안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대응하고 이길 수 있고 계좌를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고급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계좌 전략도 세워본다면 정말 많은 도움 되겠죠. 잠시 후 상한 전문가의 무료 방송 이어집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한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석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방송 예정 버튼이 있으니까요. 그 버튼, 빨간 버튼 누르시고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히든스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났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이 방송 끝나고 상한 전문가의 무료 방송을 통해서 또 채워보실 수 있으니까 잠시 시작되는 10시 상한 전문가의 무료 방송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 그리고 신사인단 전문가와 함께 성공 투자 비법 나눠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히든스탁은 MT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와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